뉴스타파의 윤석열 장모 녹취 보도. 이게 며칠 전에 그 뉴스타파에 올라왔었다가 뭐 기술적인 문제로 잠시 내려갔었는데 내려갔다 왔는데 그 녹취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윤석열 장모는 통장 위조해서 투자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 네, 통장 잔고 위조해가지고. 근데 윤석열 장모가 도이치 그걸 내가 했다. 이 녹취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전화했던 그 상대방의 뉘앙스는 나는 당연히 회장님, 그러니까 윤석열의 장모 회장님이 한 줄 알았는데 뉴스에는 따님이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장모가 당연하지 내가 했지. 우리 딸이 뭘 알아?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아 근데 명의를 빌려준 건 맞거든요. 김건희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잘 몰라. 엄마가 딸을 보호하려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김건희든 최 씨든 이 두 사람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주가 조작.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그 녹취를 보면요. 참 재미난 게 있는데 이 아줌마 지금 얘기하는 말투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법률적으로 뭐 아는 거는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입에서 밑도 끝도 없는 공소시효 얘기가 나와요. 그 공소시효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한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법률 전문가 누구를 뭐 만나서 문의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언제까지가 시효가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파악이 이미 사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네. 녹취를 한번 재연을 한번 해봅시다. 지인과 최 씨 두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최 씨는 여성이기 때문에 마차님이 돈 많은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사위가 검찰총장인 사람이어야 돼. 거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인은 내가 봤을 때 야수님 적격인 것 같아. 저기 그 지인과 최 씨를 지금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인. 저기 저 회장님 따님 주식 갖고 또 지랄을 하더만. 아유, 그건 상관없어. 왜냐면 주식은 한 일도 없고 건이가 그때 우리 애가 교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뭐지? 그 시효 그거 다 지난 거래. 그렇지. 다른 사람이 했어도 다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이 손을 못 댄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나? 그러네. 그러니까. 다 지난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아, 그럼 그거 벌써 2000 몇 년인가 뭐 지난 거지. 그래서 나는 그거 왜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이 참, 아이고 그래요 회장님 알겠어요. 자연스럽다. 잘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찌어찌 막 왜 그걸 기소 안 하냐 해가지고 이 통장 위조한 잔고 증명 위조한 거는 어떻게 기소가 되긴 했어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자기가 했다고 시인을 하고 있잖아. 이거 기소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사자들, 흔히 이제 사기꾼들을 우리가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자들 중에서는 이게 좀 떠벌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자체만으로는 뭐 어떤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든데 확실한 건 수사할 근거는 되는 거죠.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 사람 좀 돈 좀 있나 보네. 이렇게 부럽다. 뭐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주가 조작은. 그러니까 이 사건 때 2009년 5월 달에 8억 원어치 주식을 장외 매수했을 때 명의는 김건희. 그다음에 그 경찰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8개월 뒤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를 직접 만난 거는 장모가 아니라 또 김건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둘은 한 몸처럼 움직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예. 모녀 사이이기 때문에. 그럼 어찌됐건 간에 최소한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장모 최 씨는 무조건 연관이 돼 있고 그게 김건희는 어떤 식으로든지 뭐 차명을 빌려준 걸 떠나서 직접 만난 게 김건희였다고 하면 한 몸처럼 움직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장모가 사위를 보호하거나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내가 했다라고 흘렸을 가능성도 꽤 존재하는 거라고 봐요. 어찌됐건 간에 이 상황이 되면은 이 주가 조작 사건에 최소한 드러난 정도로 장모 최모 씨는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서운 사기꾼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기꾼은 영화에서만 봤죠. 근데 영화 캐릭터상으로 봐도 사기꾼들은 누구를 보호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나만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최 씨라는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자신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딸을 압박해서 통장 잔고를 위조하도록 강제시키는 이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보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윤 총장을 지키는 것도 관심 없고 딸을 지키는 것도 관심 없고 오로지 내 통장의 잔고를 불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윤서방 내 녹취도 못 막은 건가? 아니 I'm sorry. 내 녹취도 못 막을 정도면 이제 우리 건이가 다른 검사를 또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가? 사랑과 전쟁인데 이거는 이런 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이 최 씨하고 김건희하고요 지금 팀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맥락이 있어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지금 공소시효가 50억을 넘으면은 아직 조금 남았고 아니면 이미 지났다. 뭐 지금 이런 식의 얘기 나오는 게 상당히 옛날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짓을 하고 있을 당시에 주가 조작하고 뭐 이럴 당시에 김건희가 만나던 검사가 따로 있었죠, 당시에. 그 은행 업무 볼 줄 모르는 검사. 네, 이름 까먹었어. 네, 그 검사가 있었는데 그 검사가 나가리가 나고 나니까는 더 센 놈이 필요해서 윤석열을 만난 거잖아요. 유럽 여행 같이 갔던 그거. 그런 소문이 돈다고 합디다.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에서 계속 투자가 들어와요 또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이 짓을 하고 얘를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이걸로 부족하니까 윤석열을 만나고 만난 다음에 투자를 받고 이 연결되는 과정이 예, 하나의 스토리를 그래서 가지고 진짜 그쪽 무서운 집에는 최씨지. 가구가 전부 다 동서가구라고 하더라고요. 양재택 검사라고. 계속 그러네요. 재택근무만 하시는 분. 예, 양검사. 그러니까 장모 최모 씨는요, 2013년에 동호자 안모 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서울 도촌동의 땅, 그러니까 성남시하고 서울 도촌동의 땅 6필지 55만 3천 제곱미터를 40억 원에 매입을 합니다. 자신의 가족회사를 통해서 채권을 사들이고 땅을 경매에 붙이는 방법으로 동업자 안 씨를 나중에 폐지시킨 뒤에 약 50억 원의 투자 수익을 올려요. 이런 게 좀 일상화돼 있는 동업자가 무조건 있고 나중에 동업자들은 다 나중에 법적으로 구속당해. 신기하죠. 그러니까 동업자를 일종의 이 무슨 돈을 대주는 쩐주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탈탈 털어버린 뒤에 이 사람을 구속시켜 버리고 야 니도 이 돈 안 내놓으면 너 엄중 처벌 받을 거야라는 그런 방식으로 마치 모녀 사기단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왔던 사람이라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이 여자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불거져도 검찰 차원에서 눌러버려. 그럼 윤석열 자체가 아니 이보다 더한 일종의 특혜가 어딨어. 추미애 장관 아들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야. 예. 사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의 장모니까 검찰총장의 부인이니까 수사 자체가 단위나 규모가 다르잖아.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왜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상상으로만, 그러니까 뭐 가족들, 그러니까 뭐 장모나 와이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범죄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머릿속 상상을 굴리고 있는 건데, 이제 만약에 그 우리들의 상상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공수처가 그 주목하는 이 범죄의 종류라는 것들이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나고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네요. 패스라고 할 거면 공수처를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러니까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다른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 공수처가 들어오면 윤 총장은 처벌을 받는다? 얘네들은 처벌을 못하게 될지라도? 그러니까 누가 처벌을 받든지 간에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윤 총장이 들어온 건 2019년 7월 25일 날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2년짜리를 버텨버리게 되면은 이제 1년 좀 지났고 2021년 7월 25일이에요. 어휴, 이건 너무 많이 남았거든. 그럼 얘가 지금 버티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되게 웃기잖아요. 이 사기단이 전문성이 없어요.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문적인 사기를 칠까? 그러면 사실 사기단을 잡아야 되는 검찰
그 대표적인 이 고위 검사들이 이 사기단과 짝짝꿍 놀이를 하는데 처음엔 양 검사를 이용해서 이 짓을 하고 나중에 윤 검사를 이용해서 이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뒤까지 보호를 받고 공소시효를 넘겨서 게임을 종료시킨다. 야, 이건 큰 그림입니다. 윤서방은 거기까지네. 그러니까 윤서방 다음에 그 다음 남자가 또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다음은 그러니까 장모 최 씨가 큰 그 그림이다, 통장 진짜. 그 선수 이 씨를 만나서 통장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 씨는 당연히 혼자가 아니겠죠.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사라는 조직이 왜 연관될 수밖에 없냐면 남부지검, 서울 남부지검이 금융범죄 전담 수사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금융범죄는 그쪽으로 모이는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주가 조작과 범죄 사기 여기에 뒷면에는 다 정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저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아이, 참. 그, 파도 파도 재밌다. 혹시 세 분 비밀의 숲 보세요? 아니요. 재밌어요? 아니, 근데 1편만 못해. 2편은 좀 뭔가 지루하게 계속 뭘 찾던데, 실제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간혹은 검찰총장도 등장하고, 지검장도 등장하고, 일반 평검사도 등장하는데, 진짜 어제 민주당에서 신영대 대변인이 한 말이 그런 거였어요. 비밀의 숲 조승우의 대사가 스쳐 지나간다면서 한 말. 총장님, 뭘 얼마나 무마시켜 주셨습니까? 상황을 보면 알잖아. 윤석열 총장은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아래에 있는 고검장, 지검장들 포함해가지고 다 임명을 자기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천해가지고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면 고립돼 있다고 보면 맞지.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윤석열이 권력이 서슬퍼럴 때, 이럴 때 이제 중앙지검장 거치고 총장 올라가면서는 거의 인사권도 사실 쥐고 있었다고 보면 되죠. 이 사람 이제 올려주세요. 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박상희 법무부 장관 사람들 청와대에서 자기 결재만 받아오는 상태였을 거라고 보면, 그런 윤석열이 그런 상태에서 일단 장모 은행 잔고 위조 증명 이게 나왔을 때 계속해서 뭉갰단 말이에요. 의정부 쪽 이런 데서 계속 뭉갰단 말이야. 그럴 때 딱 등장할 만한 대사인 거잖아요. 총장님 뭘 얼마나 무마시켜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들. 다른 걸 떠나서 조국을 욕하려면, 추미애를 욕하려면 윤석열은 한 5만 회쯤 욕을 더 처먹어야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언론만 공정하다면요. 그러니까 가족이 자기가 손을 쓸 수 없을 틈을 타서 이런 각종 범죄를 일으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에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죄를 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남을 공격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대표적인 게 표창장이잖아요. 표창장 위조와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 이 둘 중을 놓고 비교하면 진짜 사문서 위조는 통장 잔고 위조거든요. 그거는 돈이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표창장은 표창을 주는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고 그 표창장을 받는 사람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통장 잔고는 명백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표창장은 엄청난 범죄여가지고 80군데, 100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이 통장 잔고 위조는 위죄의 심정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안 하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여기서 이문정 검사를 다시 소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대검 이제 감찰 정책연구관인가요? 이 정확한 이름이? 하여튼 이제 됐죠. 원래 자기보다 낮은 직급으로 지금 가서 실제로 감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단순히 연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서울지검장 할 땐가 그때 당시에 이미 대검의 감찰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유야무야 넘겨버리고 경징계로 그냥 끝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이문정 검사는 계속 제기를 해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대검 감찰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손을 대게 된다면 임기를 다 못 채우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문정 검사에게 모든 게 넘어가는 것 같네요. 네. 이제 그렇죠, 윤석열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언론 프레임이 있습니다.
해묵은 이야기 윤석열 공격하려고 꺼내들지 마라. 아니지. 어떤 사람한테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잣대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다 그런 거지 뭐. 어? 왜 검찰총장이 되고 검사가 되는데 그 정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화가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국은 잘못했고 윤석열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공정한 세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공정의 잣대로 끌어들여서 뭐 비판하는 것이 공정이 아니고 진짜 공정은 잘못한 만큼 맞는 거예요. 그것이 공정이라고. 조국 때렸으니까 윤석열 적당히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잘못한 만큼 비판을 받거나 잘못한 만큼 죄를 받거나 하는 것이 그게 공정인 거지. 공정의 개념도 몰라.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공정의 개념도 몰라. 조국은 정말 잘못한 사람이고 윤석열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공정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